산 넘어 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이걸 하나하나 추진하려면 저는 빨라야 1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년이요? 우리 재건축이 일반적으로 15년 걸리고요. 이거 이렇게 추진하려면 이게 1000세대도 아니고요. 예. 30만 호를 추진한다면 15년이 아니라 저는 30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 정부가 열심히 추진을 하더라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덜 떠가지고 야 나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초조함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인수위원회의 분위기, 또 차기 윤석열 정부의 친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두 가지 마음에 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집값은 안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마음은 좀 얻고 싶고요. 6월 지방선거 전에 그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죠. 네. 주택시장 안정 당연히 돼야겠죠. 네. 모두의 이건 주택 바람이니까, 정책에 국민의 바람이니까요. 국민의 바람이니까 네. 해야 되고 예. 일기 신도시가 한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29만 2천 호 정도 네. 되는데 그게 호구고요. 가족까지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네. 표심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표심도 잡고 싶고 지금 모든 걸 다 잡고 싶고 또 네. 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기 신도시 잘 재건축되면 네. 공급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네. 저는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일기 신도시 이게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오늘은 이것과 함께 과연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풀 건가라는 부분이죠. 네. 네. 순서 뭐부터 먼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부동산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거래가 좀 살고 있다. 네. 3월에는 800건인가? 2월에. 네네. 네, 그러다가 뭐 단군 일의 최저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3월부터 꽤 살아났더라고요. 3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네. 4월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한 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서울 강남 지역이야 뭐 그렇다 치고 네. 경기도를 보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통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정도로 뭐 그렇게 미비한데 시황 변화는 없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일산 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0.03에서 0.07, 네. 0.06 이렇게 주간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모든 경기도가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경기도 중에서도 뭐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 네. 의왕, 청라 뭐 이런 지역들은 또 약세예요. 예. 그래서 약세를 그래서 보이고 일단 저 있어서 앞에 저 표를 보고 경기도 얘기 또 해보도록 하죠. 네, 그 국민은행 이제 통계 네. 표를 보고 있는데 상승 지역을 보면 역시나 비규제 지역들입니다. 그렇네요. 비규제 지역들, 네. 강릉, 충주, 군산 그동안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지역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여전히 풍선 효과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군산이라든가 네. 저 제천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데 가끔 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이 와중에도 오르고 있네요. 오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뭐 제천 아파트 어떠냐 뭐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군산도 있고요, 이천도 있고요. 익산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방 그동안 쪽은. 안 들어갔던 지역들을 찾아서 저평가가 되면서 규제가 아닌 지역들을 찾아서 여전히 풍선 효과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을 보면은요. 하락을 보면
뭐 수원, 네. 뭐 대구는 뭐 우리 익히 다 알고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게 저는 의왕하고 화성이거든요. 우리 네. 경기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런 지역들은 약세. 왜 약세일까 생각해 보면 일단 많이 올랐고요. 네. 최근에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네. 한 5년 동안 상승률을 조사했는데 5년 동안 5년 전이면 한 2017년 정도 되죠. 네. 그래서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버슈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은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앞서서 많이 올랐던 뭐 고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군포 일기 신도시들이 있는 안양, 뭐 평촌 신도시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야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재건축이 되면 엄청 좋아지겠지.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들 지역들은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특히 기대할 건 없습니다. 교통호재도 GTX 호재가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특히 집값 관련 뉴스를 보시는 분들 또 저희 청취자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요. 방금 이제 의왕 이야기도 하셨죠. 네. 의왕 또 동탄 네. 또 뭐 인천 쪽 어떤 곳들은 갑자기 그 헤드라인이 이러는 거예요. 2억 급락, 뭐 3억 뭐 폭락 이렇게 되는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켠에는 뭐 일산 분당에 뭐 활발하게 지금 거래도 되고 가격도 오르고 강남에서는 연속 최고가가 되고 있다고 하고 뭐 앞뒤가 뭐 다 틀립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네.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 내용을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네. 뭐 급락하고 뭐 급등하고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이 난리가 되는데 났다.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난리가 네. 났다는 생각인데 네. 의왕을 한번 예를 들면은요. 네. 왜 그렇게 떨어졌냐면 이제 그 특정 아파트 이름은 언급하기 그렇지만 뭐 A GTX 아파트? 호재로 이제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예요. 네. 분양가가 5억대 정도 했거든요. 네. 5억 정도 했는데 16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최고가가 네. 16억까지 거래가 되니까 제가 아까 5년 동안 2배 정도 상승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탄력성이. 네. 이거는 3배 정도 올랐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가 가는 과정 매덕이 떨어져도 이게 오를 만큼 다른 아파트처럼 2배 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급락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현실화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뭐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로 이해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집주인은 만약에 실거주 의무 2년 다 채웠다고 하면 네. 3배가 올랐는 뭐 한 그렇죠. 10억이 올랐는데 2, 3억을 낮춰서 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뭐 폭락이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고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되는 거고 네. 사실 좀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리 GTX 호재가 있어도요. 예. 16억이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16억이고 이제 더 올라가면은 뭐 20억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면 서울에 강동구나 네. 저기 동작구에 새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음.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요. 서울에서도 뭐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네네, 또 일부 지역들 소송이 일부 받고 지역들에서 지금 수억이 떨어진 거래들이 나왔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요? 이거 집주인의 어떤 판단인가요? 저는 이렇게 이게 낮춰서 파는 건가요? 이런 뉴스를 제가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네. 특정 사례를 가지고 아파트마다 아. 동에 따라서 다르고요. 층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게 실거래가 조사하다 보면 또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사연이 있다. 똑같은 로얄 층이라도 네. 가격 편차가 분명히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편차가 많은 아파트들도 존재하거든요. 네. 어떤 특수관계 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자들을 보면 제일 좋은 예를 들자면 로얄 동에 로얄 층에 거래된 가격과 저층 거래된 가격을 같이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면 편차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조정이 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비교해 버리면 2, 3억까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야 좀 그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릭 수도 중요하고요. 좀 이슈 노출도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약간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현재 1기 신도시였었죠. 네. 특히 이 중에서도 분당과 일산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다. 그렇죠. 이건 자극적인 기사인가요? 아니면은 거의 팩트인가요? 이거는 일단 통계 자체가요. 거래량이 2배가 늘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이 2월달에 108건에서 3월이 236건이고요. 네. 4월에는 전화 2배 정도 늘어났으리라고 4월도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일산도 그런데 뭐 가격을 보면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도 한 억 단위 정도는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시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당에 3월달에 15억 7천 하던 게 지금 뭐 17억도 부르고 하니까 네. 사실 한 1억 이상 호가가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역시 윤석열 정부죠.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네네. 예, 민간주도 공급을 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거의 효과성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앞서 말한 두 마리의 토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렇게 다시 집값이 들썩이려고 하니까 원희룡 국토부 네네.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랬고 속도 조절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였나요? 그 인수위의 우리 부동산 TF 팀장 네네. 께서 나와가지고는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네네. 뉘앙스. 네네. 그 뭐죠 두 개가? 한쪽은 속도 조절을 하는데 한쪽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완화대로 해주겠다. 이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두 마리의 토끼라는 건가요?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 다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요.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연인들끼리 썸 타는 사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밀당 같은 거 하잖아요. 적당한 밀당을 하면 괜찮은데 네네. 인수위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밀당을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닐까? 이 자칫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러냐면 네. 자 야당 시절에는 네. 표를 얻어야 되죠. 좀 공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옵니다. 재건축 규제 풀어줄게. 일기 신도시를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명분은 야심찬 있죠. 계획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할 때가 됐구나. 사실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주차장도 불편한데 그보다도 진행하게 되면 집값 상승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일기 신도시 투자해야 되냐는 문의를 저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통계에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요. 호가도 오르다 보니까 화들짝 놀랐죠. 속도 조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집회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진짜 반발 집회가 있었습니까? 무슨 소리냐. 네. 장난하냐. 네. 뭐 한마디로 이런 네. 말이죠. 네. 장난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너희들 왜 마음이 바뀌었어. 네. 밀당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또 화들짝 놀라죠. 왜 놀라냐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일기 신도시가 30만 호고요.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표심을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 팀장께서 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어제죠.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또 반응 또 하셨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요? 네네. 그래서 그랬습니까? 일단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인데 이게 교통정리가 말로 된 거잖아요. 말로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정리가 된 거냐 그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 글쎄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전체 부동산 관련한 규제 완화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제 후보자도 잘못된 시그널을 안 주겠다.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계획대로 한다. 그럼 어떤 규제 완화가 나올까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네. 사실 재건축이 가장 핫 이슈거든요. 뭐 다른 거 세금 규제 필요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게 되면 모든 무장 해제가 다 되는 거하고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투자 심리에서 가장 자극을 주는 게 세금 좀 깎아주는 것보다 네. 우리 결국 기대감이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해? 집값 오르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라도. 우리도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방송 들을 때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뭘 제가 좀 풀어준다? 이겁니까요? 우리 공약 내용을 보면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뭘 해주겠냐? 첫 번째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주겠다. 네. 간소화. 그러니까 뭐 신통 기획처럼 좀
보통 기간이 좀 오래 걸리 단계별로 한 3년 걸리던 걸 더 단축해 주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안전진단 있잖아요. 네. 안전진단에 막혀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면제를 시켜주겠다. 그냥 완화가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는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네. 건데 이게 예.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약속한 것만 보셨죠. 그렇죠. 네. 초과이익 환수. 네. 이것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초과이익 환수도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대폭하겠다. 그 시행령으로 이제 그렇죠. 가격을 높일 수가 있죠. 네. 용도 한도, 변경, 네. 우리 용적률이 중요하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한 180%에서 200% 정도 되거든요. 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걸 300% 정도 최대 500%까지 올려주겠다. 왕창 올려버리겠다. 그냥. 이거 용적률을 이게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데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500%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거나 이제 네. 법을 바꿔야 되는데 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주 대책 있잖아요. 예. 그 많은 이주 수요자들이 나올 텐데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올림픽 기자선수촌 아파트 있죠? 예. 그 송파구에 예. 그것처럼 이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주민을 수용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건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주 아파트 짓다가 저는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주 아파트 부지는 또 어디서 마련할 거며 예.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이걸 하나하나 추진하려면 저는 빨라야 1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년이요? 우리 재건축이 일반적으로 15년 걸리고요. 이거 이렇게 추진하려면 이게 1000세대도 아니고요. 예. 30만 호를 추진한다면 15년이 아니라 저는 30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 정부가 열심히 추진을 하더라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덜 떠가지고 야 나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초조함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산, 분당, 그리고 부천. 그렇죠? 그쵸. 예. 그다음에 평촌 평촌 3번. 3번이지 네네.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 이주 대책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전세값도 나중에 또 연계가 되니까 지금 또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해결할 게 거의 무슨 예? 진짜, 메머드급입니다. 예, 메머드급. 메머드급으로 이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될 게 아닌 그럼요. 프로젝트네요. 네, 계획도 굉장히 오래 세워야 되고 촘촘히. 이게 계획 세우는 데만 저는 이게 임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예. 계획 잘 세우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추진하겠다고 섣부른 장밋빛 발언만 해버리면 주택시장을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계획을 촘촘하게 잘 세우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 지인 중에 일산에 사는 분들은 이제 기대감은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예.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수위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일 났어요. 왜? 기대감은 잔뜩 심어줬는데 네.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늦어져 보세요. 너 왜 빨리 안 하냐고 또 굉장한 푸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기대감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심어준 것 같아서 이 기대감을 서서히 이게 좀 기대감의 바람을 좀 빼는 과정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이제 있고요. 네네. 근데 우리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믿는 거죠. 네네. 그런 거 뭐 얘기는 했으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근데 지금 김현 소장은 이 모든 계획이 최소 8년? 8년 가죠. 우리 신도시 10원, 있잖아요. 네. 우리 신도시 개발이 가장 빠른 주택 공급 프로젝트거든요. 네. 왜? 빈 땅에 그 녹지 지역들 택지 만들고 그린벨트 지니까 구역 지정해가지고 그냥 특별법에 의해서 밀어버리고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그게 8년이 걸립니다. 입주 때까지 계획부터 입주 때까지 8년이 가장 빠른 프로젝트가 8년이 걸리는데 수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건축 사업을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저는 10년 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한 개 단지 몇 개 단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네.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데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을 그동안 과거에 돌아봤을 때 절대 쉽지 않다. 우리 개포주공 있잖아요. 네. 용적률이 80%였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 네.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사업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했죠. 개포주공은. 네. 어마어마한데 네. 개포주공도 안전진단 통과하고요. 입주 때까지 1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역도. 근데 이거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결국에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용적률을요. 그냥 500% 올려주고 아무것도 요구 안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200%인데 2배 이상 올려주고 내가 돈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텐데. 일산에서는 150%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기존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맞습니다. 150%도 있고요. 160%도 예.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요. 사업성 가지고 또 밀당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박선희 님이 와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어려운 숙제네요 하셨고요. 이영희 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랑 지키는 건 다른 얘기 같네요. 유유 맞습니다. 하셨고 그럼 이제 실수요자분 중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되니까 내가 미리 가서 딱 하는 이분들도 이런 마음은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15년, 20년 걸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요. 물론 투자 측면에서 보면 단계별로 뭐 예.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이렇게 건축 심의를 받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또 가격 상승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변수가 많잖아요. 네.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상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2025년 이후에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뉴타운 사업 있잖아요. 네. 뉴타운 사업도 왜 MB 때였나요? 네. 이렇게 막 장밋빛으로 시범 1차, 2차, 3차 막 발표를 기억납니다. 했는데 네. 뉴타운 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네. 빨리 된 단지들도 있는데 용산 한남 뉴타운은 아직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개별성도 강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분들은 꼭 이런 점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양극화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앞서 제가 부동산 관련 뉴스를 이제 전해드렸는데 뭐 강남에서는 최고가 연일 최고가고요. 뭐 진짜 이런 어떤 주상복합에서는 뭐 6, 7억씩 떡떡 그 맞습니다. 거래가 올라서 네. 매매가가요 체결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들 나중에 쭉 그 기사들 읽어보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강해질 것이 보인다. 그러면은 강남만 더 좋아지는 겁니까? 와,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심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한번 보세요. 기대감 한번 심어주니까 순식간에 반응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거래량이 이제 최근 1월, 2월까지 줄어들었을 때 투자 심리가 죽은 게 아니라 규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들어간 거지 이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지켜보고 있다가 틈새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이나 강남이나 아파트는 일단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다. 아직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똘똘한 아파트를 정리하면 정리를 했지 이런 똘똘한 아파트는 일단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다주택자들 부담스럽잖아요. 예. 결국에는 뭐 예를 들자면 서울에 다른 아파트 있어도 하나 팔고 좀 더 좋은 데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노력을 하지 예.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는 아직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똘똘한 아파트, 덜 똘똘한 아파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똘똘이라는 기준이 바뀔 수는 없나요? 우리 서울에서 바뀔 예? 수 있죠. 예. 이게 시대별로 좀 다른데요. 우리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똘똘한 한 채가 중대형 아파트였거든요. 예. 대형 아파트들. 예. 그래서 버블 세븐이라고 했잖아요. 뭐 평촌, 분당, 뭐 용인 아, 이런 지역들 예. 특히 용인 예. 대형 평수들이 인기였기 때문에 50평대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평, 뭐 80평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네. 지금은 서울의 인기 지역, 학군도 좋고 교통이 좋은 새 아파트들, 뭐 이런 네. 아파트들이 똘똘한 한 채고요. 뭐 우리가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형으로 59, 25평 아파트라도 네. 강남의 새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대별로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형 평수가 트렌드였어.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항상 이 바뀐다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는 그건 계속되나요? 강남요? 예.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그걸 대체할 만한 상품이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갑자기 막 경기도 양평, 막 이천, 뭐 이런 데가 똘똘해, 뭐 이러기에는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품별로 네. 아파트보다 꼬마 빌딩이 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 자체가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네. 물론 더 좋은 대체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이 똘똘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네. 종로, 광화문, 여의도가 오히려 더 인기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바뀌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하고요.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50년 정도 지나야 트렌드가 바뀌는 거지 지역 트렌드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천미자님 뭐 맞아요. 시대가 변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니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제가 네네. 최근에 어떤 변화를 좀 느끼냐면 과거에는 이제 몰세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슨 몰, 맞아요. 땡땡 마트라든가 무슨 백화점이 옆에 있으면 그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런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있는 거가 악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하나하나가 바뀐다면 주문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하고 이제 교통도 네. 재택근무가 막 활성화가 되고 네. 그렇죠. 자율주행이 되고 그럼요. 그러면 네. 네. 그런 시대적 변화에 네. 따라서 저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데 당장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집값 안정을 일단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는 또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로바로라든가 깔끔하게 뭔가 좀 방향성은 나오진 않네요. 깔끔한 방향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택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반응을 보면 이게 기대감 한번 심어줬다고 아무것도 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기대감밖에 없어요. 뭐 하나도 계획이 없죠,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공약집에 나온 내용이지 그걸 네. 지금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뭐 계획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취임도 안 했는데 뭐 공식적인 계획이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또 말을 바꾸잖아요. 네. 속도 조절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했다가 이게 네. 표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 표심을 뚫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202번님이요. 전국에 똘똘한 주택들이 다 생겨야 된다. 똘똘해져라. 똘똘한 정책으로 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